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여전히 시장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는 상승 동력 이어갔고요. 특히나 나스닥 중심 기술주들의 호조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차례대로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고서 같은 경기 지표를 좀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기록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개장 전 대응 전략 함께 하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나스닥만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대체적으로 혼조세였어요. 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서 시장은 거의 관망 분위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조로 마감은 됐습니다. 다우가 0.2% 하락했고 나스닥은 0.4% 하락, S&P 500은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 AMD가 5.9% 상승했고요. 모더나가 4.1% 상승,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인 EV고가 5.8% 상승, 태양광 업체인 솔라이트 테크놀로지가 4.6%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업체인 쇼울스 테크놀로지도 5%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인 줌인퍼 테크놀로지가 4.2%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주인 조비 어비에이션이 13% 상승했고 릴리움이 9% 급등을 했습니다. 태양광 업체인 썬런이 3.5% 상승을 했는데요. 에버코어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64달러에서 6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드와의 제휴를 통해서 동종 기업 대비 차별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버가 5.5% 상승했는데요. 역시 에버코어 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69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과 가이던스가 강력한 성장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6천 건 증가했고 4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5만 9천 건보다 소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사라질 때까지 더 높은 금리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좀 낮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4%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를 4%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뉴욕 연은 총재는 경기 침체 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12개월 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침체 조건 갖출 만큼 경기 둔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임금 증가세와 그다음에 제조업 활동이 침체로 보기엔 너무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침체의 깊이는 깊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이 연준의 신호를 잘못 해석한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랠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주식시장 반응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4% 이상으로 올릴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랠리는 연준에게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하는 압박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SBC에서는 증시 회복은 희망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 최대한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랠리는 연준의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랠리가 계속되려면은 금리의 프라이싱과 급격한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아직 증시 저점 아니다라고 저점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 반등은 펀더멘털 투자자들보다는 시스템 거래 투자자들로 인해 촉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과 개별 종목들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유효한 탄력을 갖고 있나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초 정도 아니면은 수요일, 목요일 네. 그 정도까지는 조금 상승이 완만하게나마 좀 계속될 것이다. 그런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완만하게 오르다가 13,000선에 대한 테스트 살짝 할까요? 네, 그거 가능은 해 보이는데 그건 딱 살짝 못 미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고용시장 둔화로 따지는 부분들이 보통 27만 건에서 30만 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뭐 26만 건 정도면 아직 좀 견조한가요? 그렇죠. 그거는 아직까지 뭐 그 수치 밑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실질적인 고용 둔화 기준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뭐 27만 건에서 30만 건이 고용 둔화 기준이니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서서히 이제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4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뭐 베런스 측에서도 고용시장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가 또 중요한 게 네. 발표가 될 텐데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만한 지표는 아니겠죠? 그냥 크게 그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에 뭐 그렇게 뭐 많이 변동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 수치 정도에서 그냥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적당히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매파적인 기조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한 발언들도 어제의 기조들과 거의 비슷한 거죠. 맞아요.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식시장 랠리가 나오면서 그전에는 매파, 비둘기파 서로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달랐는데 랠리를 보이면서 역시 매파적인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연은 총재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제 연준이 전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역시 주식시장 상승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네. 자산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시키는 데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짝 그 기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오르다 보니까 약간은 다시 인플레이션 요 이슈에 집중하면서 발언 강도가 좀 조절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역시나 이제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약간 또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뭐 네. 지금 똑같아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하고 전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을 4% 이상으로 올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비슷한 기조인데요. 뭐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전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현재 뭐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의 상승은 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영국 중앙은행 측도 사실 빅스텝을 뭐 95년도 이후에 굉장히 처음으로 밟았는데 이쪽도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한 편인 거죠. 그렇죠. 뭐 심하니까 뭐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거의 뭐 영국의 금리 인상이 뭐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없었는데 그렇죠. 네. 뭐 이제는 그냥 0.25%포인트도 아니고 빅스텝을 한 것을 봐서는 거기도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죠. 네, 아직 뭐 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네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 글로벌 IB들은 뭐 주식 비중을 축소를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저점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언제든지 하방이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인 건가요? 그렇죠. 뭐 홍콩 샹하이뱅크 측에서는 일단은 뭐 현재 뭐 주식 최대한 줄여라라고 레터를 자기네들 투자자들한테는 좀 네. 보냈대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역시 뭐 HSBC 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랠리는 연준에 대한 뭐 금리 하락 기대감 뭐 너무 앞서간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게 되는 시기는 랠리가 끝나는 뭐 다음 주 중반 정도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한 달 반 정도 조금 네. 한 달 조금 넘게 뭐 지금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목표치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펀더멘탈로 보면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네. 결국에는 차트 분석과 뭐 기술적 분석 뭐 그런 쪽에 뭐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
추세 매매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지표들과 이런 분석들 해봤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좀 볼게요. 일단 태양광 주식인 것 같은데 썬런, 지난주인가도 30% 정도 폭등이 좀 나왔던 종목으로 맞아요. 기억을 네. 하거든요. 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에버코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포드의 이제 전기 픽업 트럭인 라이트닝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제휴를 통해서 제휴를 했기 때문에 뭐 동종 기업 대비 차별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기 픽업 트럭 라이트닝을 가정용 배터리로 사용하는 홈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썬런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지점 때문에 3%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3분기 가이던스도 이제 뭐 괜찮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에버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운전기사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인센티브 그렇다 보니까 인센티브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량 증가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운전기사를 좀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좀 그랬는데 이제 이게 서서히 조금 풀렸나 보여요. 예. 아,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우버 택시 기사들의 신규 등록자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고물가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뭐 그렇군요. 네, 당분간은 좀 증가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어제 뭐 90달러 선 깨질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내려가네요. 네, 9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전 수준까지 지금 복귀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좀 내릴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내립니다. 네. 바닥을 확인하려면은 몇 번에 뭐 이중 바닥이든 뭐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뭐 당분간 반등이 오더라도 계속 기술적 반등이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네. 계속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유가 관련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바닥 잡아 나가면서 하방이 언제든지 더 열릴 여지를 열어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번 주 전망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 오늘 좀 가져갈까요? 뭐 이번 주 전망이 이제 끝났으니까 네. 다음 주 전망보다는 전망 죄송해요. 뭐 계속적인 외국인이 뭐 미국 증시 안정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 있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는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외국인들도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일단은 뭐 지금 인서 들어오는 자금이 뭐 장기 자금인지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은 어제도 봤듯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닥 확인 과정을 조만간에 한 번 더 겪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고점에 거의 다 왔다. 반등의 상단에 도달을 했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는데 어제 사실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좋았고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은 거의 20%대 후반으로 폭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럼 이렇게 올랐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제 이제 동시효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안 오른 종목 찾기, 안 오른 업종 찾기거든요.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네. 횡보하고 있었어요. 뭐 일봉 차트 보시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 뭐 추천 내보낼 때도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뭐 상승은 어느 정도 그냥 뭐 예견됐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항공주들도 강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어제도 혹시 오전에 뭐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올랐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보자 했는데 뭐 바로 그냥 어제 올랐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는 안 오른 종목, 그다음에 안 오른 업종 투자자들이 찾기에 조금 분주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순환매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는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그냥 버티고 있고 그냥 현재 상황에서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회복하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급등세가 나오는 점 어제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런 랠리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도 잘 들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통해서 전략을 좀 엿봤는데요. 고용 지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공격적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파적인 발언들 나오고 있고, 다만 이 오르는 종목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경우가 살짝 있거든요.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